안녕하세요. 저는 36살 기혼 여성이고 서울시 강남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낸 이유는 얼마 전 찾아온 전 남편 때문이에요. 이혼했으면 끝이지. 바람 피우더니 뭘 잘했다고 찾아와서 괴롭혀댔습니다. 정이 다 털리고 이혼하면서 그 인간의 밑바닥까지 다 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혼해서도 남아있는 밑바닥이 있더군요. 이혼하고 본인은 힘들게 지내고 있는데 저는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면서 책임지라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그래서 뭐 이런 어이없는 망나니가 다 있나 싶어서 무시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지금의 현재 남편이 다 해결해 줬습니다. 그것도 시원하게 말끔히 정리해 줬어요. 세상 참 좁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글쎄, 현 남편과 전 남편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더군요. 아무튼 그 인간과 이혼하게 된 이야기를 다시 곱씹어보는 건 짜증나지만 그래도 통쾌한 결말이 있으므로 제 사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할게요. 남편과 저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결혼했습니다. 양쪽 집안 다 여유 있는 편이어서 결혼할 때 지원을 많이 받았어요. 남편은 아버님의 사업을 이어받아서 작은 사업체에서 근무했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반년 뒤에 일을 그만두고 임신 준비를 했어요. 시댁에서 하루빨리 손자를 보고 싶어 하셨거든요. 우리 둘이 나이도 있다 보니 걱정되었나 봐요. 시모는 대체 언제 아이를 가질 거냐며 들들 볶아댔습니다. 결혼한 지가 언젠데? 곧 있으면 1년 다 되어가지 않니? 슬슬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야 하는데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니 이걸 어쩌면 좋아. 너희만 느긋하고 나만 조급한 것 같아. 나이가 있는데 서둘러 임신해야 하지 않겠어? 나이 더 들어서 애 낳으면 너만 고생이야. 그러게요. 하루빨리 좋은 소식 전해드리고 싶은데 계속 기다리시게 해서 어떡해요. 노력한다고 하는데 잘 안 되네요. 더 열심히 노력해야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자연 임신이 힘들 수도 있어. 내가 보내준 보약 꼬박꼬박 챙겨 먹고 있는 거지? 거르지 말고 잘 챙겨 먹어야 해. 특별히 생각해서 귀한 것들로만 내린 거야. 그럼요. 신경 써서 챙겨주신 건데 잊지 않고 꼬박꼬박 잘 챙겨 먹고 있어요. 아니, 몸에 좋다는 약도 계속 챙겨 먹이는데 왜 소식이 없는 거야? 혹시 너 무슨 이상 있는 거 아니지? 없어요, 어머니. 저도 혹시 몰라서 검진 받아봤는데 아무 이상 없대요. 그래? 그럼 뭐 때문에 이럴까나? 우리 아들이 문제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다 나이 때문이야. 나이 들면 원래 자연 임신이 어려운 법이거든. 아무래도 젊을 때가 좋지. 아유, 아무튼 더 나이 들기 전에 임신할 생각만 하렴. 나도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손주 보고 싶어. 그래야 나중에 육아할 때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지. 친정 부모님은 은근히 손주를 바라시기는 했지만 임신이란 게 쉬운 듯 어렵잖아요. 하늘에서 주시는 선물이라 생각하고 그저 기다리셨죠. 그러나 시댁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하루빨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고 싶다며 손자 타령을 해댔죠. 저만 보면 무슨 좋은 소식 없냐고 괜히 물어보시면서요. 남편이랑 저랑 둘 다 외동이거든요. 특히 남편은 귀하게 얻은 자식이라서 그런지 시부모님께서 목이 빠져라 손주를 기다리시는 듯 했습니다. 아무튼 툭 하면 몸에 좋다는 약과 보양식을 보내주시면서 그저 임신 소식만 기다리셨어요. 그로 인해 저는 부담감을 배로 느낄 수밖에 없었죠. 오늘 어머님이 반찬 주신다고 집에 오셨는데 또 손주 타령이시더라. 그러면서 나이 먹어서 임신 잘 안 되는 거라고 하시는데 나 그 말 들을 때마다 너무 속상해. 다른 사람들은 40대에 잘만 임신하던데 나만 왜 이러나 싶고.
정말 어머님 말씀처럼 나이 때문에 그런 건가 걱정돼. 요즘은 다들 늦게 결혼하고 임신도 늦게 하는 추세인데 어머님은 왜 그걸 이해 못 해주시나 몰라. 솔직히 결혼한 지 아직 1년도 안 지났구만. 옛날 분들이시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겠지. 내가 어렵게 얻은 자식이라 더 걱정되어 그러시나 봐. 워낙 아이를 좋아하시기도 하고 주변에서 손주 자랑 많이 하니까 부러워서 그러시나 봐. 너무 신경 쓰지 마. 괜히 조급한 마음에 스트레스 받으면 될 일도 안 되는 법이야. 그냥 그러려니 하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편하게 생각하자. 남편은 시모한테 잔소리 안 들으니까 천하태평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임신 언제 하냐며 잔소리 들으니까 정신적으로 여간 힘들었어요. 남편 말대로 신경을 끄려고 해도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시모가 계속 옆에서 뭐라고 하니까 정말 나한테 어떤 문제가 있나, 나이 들어서 그런 건가라는 걱정이 들게 되었어요. 이러한 걱정이 날이 갈수록 커지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뭔가 안심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겠다 싶어서 하루는 남편에게 같이 검사를 받아보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검사까지 받냐고, 마음 편히 먹고 기다리면 어련히 임신할 텐데 뭐하러 남사스럽게 검사까지 받냐면서 검사 받기를 좀 그렇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모가 계속 걱정하니까 저까지 불안해진다고, 확실하게 안심할 수 있게 검사를 통해 자세히 알아봤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하는 수 없이 알았다고 했고 면밀한 검사를 통해 이상 없는지 알아보자고 했죠. 바로 실력 좋은 병원을 찾아서 일주일 뒤에 검사받는 곳으로 예약했습니다. 그렇게 검사받는 날을 기약하며 며칠이 흘렀어요. 집안일을 끝내고 커피를 마시며 한숨 돌리고 있는데 집으로 퀵이 왔더군요. 대봉투에 보낸 사람의 이름은 없고 제 이름만 덩그러니 적혀 있었습니다. 대체 이게 뭐지? 누가 보낸 건가 하는 궁금한 마음에 서둘러 봉투 안을 확인했어요. 그러자 그 속에는 남편의 불륜 증거 사진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웬 젊은 여자와 다정히 찍혀져 있는 사진들부터 해서 데이트하는 사진까지 별의별 사진들이 다 있더군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한 장 한 장 살펴보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단번에 눈치챘습니다. 이 불륜 사진을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요. 여보세요? 퀵은 잘 받으셨죠? 대체 누구길래 저한테 이런 걸 보낸 거죠? 그래요. 궁금함이 많으시겠죠? 전화로 이야기하는 건 좀 그렇고 우리 만나죠? 낯선 번호로 전화를 건 여자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뚝 끊었어요. 그리고는 만날 장소와 시간을 바로 문자로 보내줬습니다. 저는 서둘러 나갈 준비를 하고 퀵으로 받은 불륜 사진을 챙겨서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갑작스런 상황에 아무런 마음의 준비도 하지 못했지만 어쨌거나 어떻게 된 건지 제대로 확인해야 했어요. 남편의 불륜 사진을 보고 나니 뭐 다른 걸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해서 내부를 두리번거리는데 창가 쪽에 앉은 여성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 보는 듯 했지만 이상하게 낯익은 얼굴, 그제야 한눈에 알아봤어요. 그 여자는 바로 사진 속의 남편과 함께 있던 여자라는 걸 말이죠. 이 사진 당신이 보낸 거예요? 맞아요? 우선 앉아요. 커피는 제가 미리 시켰어요. 드세요. 지금 여유롭게 커피 마실 상황인가요? 대답부터 해요. 이 사진을 왜 나한테 보낸 건지. 오빠 옆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쪽 말고 나였으면 해서요. 대체 언제 이혼할 거냐고 물어볼 때마다 상황 봐서 이혼한다고 기다리라고만 하길래 답답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내가 먼저 나서는 수밖에. 갑자기 그런 사진 받아서 많이 놀랐죠? 그쪽한테는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었어요. 나한테 시간이 얼마 없거든요. 무슨 시간이요? 나 임신했어요. 우리 아이를 가졌는데 혼자 나서 키울 수는 없잖아요. 버젓이 아빠가 있는데.
그쪽이랑 같이 살게 하는 것도 아이한테는 못할 짓이죠. 그래서 하루빨리 이혼시키고 오빠랑 결혼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이후로 사진 퀵으로 보낸 거고요. 그 정도면 불륜 증거로 충분하니까 오빠랑 잘 이야기해서 원만하게 도장 찍으세요. 솔직히 말해서 나 아니었으면 영문도 모르고 이혼당할 뻔했어요. 그래도 내 덕에 이혼 증거 내밀어서 두둑이 위자료 챙기는 거니까 너무 억울해하지는 말아요. 뭐라고요? 지금 뭘 잘했다고 이렇게 뻔뻔하게 나와요? 불륜 저지른 게 뭐라도 되는 줄 알아요? 그래요. 그쪽한테는 미안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요. 우리 둘이 서로 좋고 많이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해요? 그쪽이 이만 빠져줘야지. 그리고 오빠 어머님 아버님께서 툭하면 손주 타령하셨다면서요. 그런데 그쪽은 계속 임신도 못하고 있고 반면에 나는 떡하니 임신했잖아요. 이 사실을 오빠 부모님께서 아신다면 그쪽은 바로 버림받을걸요? 그렇게 노래 부른 손주를 내가 한 번에 임신했으니까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어쩌면 이게 하늘의 뜻인지도 몰라요. 오빠랑 그쪽이 인연이 아니라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로 생각해요. 우리가 진짜 인연인데 너무 늦게 만나서 일이 잘못 꼬인 것 뿐이고. 아무튼 더 이상 미룰 것 없이 얼른 도장 찍고 이혼해요. 더 배불러서 드레스 입기 싫으니까. 그리고 너무 나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남자가 뭐 오빠 하나뿐인가? 다른 남자 만나서 얼마든지 재혼하면 되죠. 위자료까지 두둑하게 챙길 텐데 뭐가 문제겠어요? 세상에 나보다 못된 불륜녀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그나마 난 양심이라는 게 있으니까 위자료까지 챙겨주는 줄 알아요. 참, 아주 눈물나게 고맙네. 내가 뭐 고맙다고 말해야 하는 상황인가?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애초에 바람 같은 걸 피우질 않지. 양심이란 게 뭔지도 모르면서 양심 운운하게는. 너 잘 들어. 이혼이고 뭐고 내가 알아서 해. 네가 하라 말아 할 처지가 아니라고. 어머, 지금 어디다 대고 반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껄끄러워도 체면은 좀 지켰으면 좋겠는데? 임산부한테 예의 좀 차려요. 애가 듣잖아요. 되게 안 좋게 정말. 딱 봐도 나보다 어린 것 같은데 존대는 무슨. 설사 나이가 많다고 해도 상관없어. 세상 어떤 여자가 내 언니한테 예의 차리면서 말하겠니? 그래서 오빠랑 이혼 안 하겠다 뭐 이거예요? 설마 그럴 생각은 아니죠? 아니 사랑도 없이 빈 껍데기만 있는 남자랑 계속 살고 싶어요? 별도 없나. 왜 이러실까? 나 같으면 바로 이혼 결심했을 텐데. 아까 말했잖아요. 나 임신했다고. 그쪽이 못 가진 아이 내가 가졌는데 오빠 부모님이 가만히 두실 것 같아요? 이혼 안 하겠다고 아무리 버텨도 소용없어요. 이미 내가 이긴 게임이라고요. 너 바보니? 불륜 저지른 주제에 뭘 잘했다고 뻔뻔하게 이혼을 요구해? 남편은 유책 배우자야. 내가 이혼 안 하겠다고 버티는 이상 넌 계속 미혼모로 남겠지. 그애 남편 호적에도 못 올리고. 뭐? 나름 좋게 말해서 끝내려고 했는데 이거 안 되겠네. 기어이 나랑 한번 해보자 이거지? 불륜 사진을 애먼 곳에 보냈네. 맑게 알아듣는 여자인 줄 알고 쉽게 이혼시키려고 했더니 그냥 바로 어머님 아버님 찾아뵙고 우리 사이 말씀드릴 거 그랬어. 어쩌면 그게 더 빠를지도 모를 텐데 말이야. 내가 생각을 잘못했어? 아무리 손주 타령하셔도 근본도 모르는 널 며느리로 맞으실 분들 아니야. 딱 봐도 막잘한 것 같은데 생각 없는 티 그만 내란 말이야. 너한테는 고작 그 애가 최고의 무기인 것 같은데 소용없어. 내가 버티고 있는 한 넌 그저 내연녀의 미혼모일 뿐이라고. 혹이라도 어머님 아버님께 떠벌릴 생각하지 마. 너 같은 며느리 얻기 싫어서 그 뱃속에 있는 아이 절대로 인정 못하실 테니까. 이런 식으로 남편의 내연녀를 만나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평화로운 제 삶에 갑자기 들이닥친 남편의 불륜. 거기다 발칙하게도 저를 협박하는 내연녀까지. 이때는 정말 손발이 벌벌 떨릴 정도로 화가 나고 배신감에 괴롭기만 했습니다. 내연녀가 보낸 불륜 사진이 아니었다면 저는 남편의 불륜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 생각만 하면
아직도 화가 치솟습니다. 어떻게 감쪽같이 날 속일 수 있었을까? 제가 결코 묻어냈던 게 아닙니다. 여자는 본능적으로 이상한 쪽을 감지하는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남편이 엄청나게 치밀하고 꼼꼼했기에 가능했던 일이죠. 내연녀는 끝까지 이혼하라며 저를 협박했고 위자료 한 푼 없이 쫓겨나기 싫으면 순순히 이혼하라면서 윽박질렀어요. 그래서 저는 너야말로 평생 미혼모로 살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입 닥치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이혼하던 말던 그건 내 결정이니 빠지라고요. 집으로 돌아온 뒤 남편을 보자마자 바로 뺨을 때리고 사진을 얼굴에 집어던졌습니다. 남편한테 배신당한 것도 괴로웠지만 이런 거지 같은 꼴을 당한 것이 너무나도 비참했어요. 난데없이 뺨을 맞은 남편은 뭐하는 짓이냐고 화를 냈지만 곧이어 바닥에 떨어져 있는 사진을 보고 제가 왜 이러는지 알아차렸습니다. 나 모르게 이 여자랑 바람 피우고 있었더라. 그동안 바쁜 이유가 있었네. 아버님 사업 물려받아서 일하랴 바람 피우랴 남편 노릇하랴 몸이 10개라도 부족했겠어. 도대체 언제부터야? 언제부터 날 속이고 바람 피웠니? 난 네 엄마한테 언제 손주 안겨줄 거냐고 들들 볶이고 있는데 넌 태평하게 바람을 피워? 네가 어떻게 날 이런 식으로 기만할 수 있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싶으면 그냥 깔끔하게 이혼하고 만나면 그만이잖아. 이렇게 거지같이 날 기만했어야 했니? 난 그동안 왜 임신이 안 되나 싶었거든. 그런데 이제 알겠어. 너 같은 쓰레기랑 하루빨리 헤어지라고 조상님이 도우신 거야. 그래, 잘 됐어. 너랑 나 사이에 애까지 있었으면 어쩔 뻔했니? 상황이 더 우습게 꼬였겠지. 우선 진정하고 내 말부터 들어봐.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집어치워! 이제 와서 말해봤자 무슨 소용이니? 믿었던 배우자가 바람 피운 것도 기절할 노릇인데 그 내연이한테 이딴 더러운 사진까지 받았어. 지금 내 기분이 어떨 것 같니? 상상도 못할 만큼 비참해.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너와 한 집에서 지낸 걸 생각하면 역겹기만 하다고. 어떻게 일을 이렇게 만드니? 아니, 어떻게 이딴 더러운 사실을 내 언니한테 듣게 할 수 있어? 아이, 그럼 어떡하라고. 나도 어떻게든 잘 수습해보려고 했어. 그런데 이렇게 사고를 친 걸 어떡해. 걔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일일이 알 수 없는 거잖아. 그래서 네 잘못은 없다. 너 정말 뻔뻔하구나. 나도 이렇게 알릴 생각은 없었어. 제 딴에는 조급하니까 마음대로 사실을 알린 것뿐이라고. 그래. 너는 아버님 사업 물려받는 중이니까 일이 잘 해결되려면 상황을 지켜봐야 했겠지. 혹시라도 네가 바람 피운 사실을 아버님이 알면 사업이고 뭐고 난리 날 게 뻔하니까. 그래서 완전히 다 물려받게 되면 아무 이유 없이 이혼장 날릴 계획이었어? 이로써 네가 밑바닥인 게 증명된 셈이잖아? 기회나 살살 엿보면서 언제 이혼할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그 여자 이혼했다면서? 이 사실을 아버님 어머님이 아시면 가만히 계실 것 같아? 남편이 무서워하는 게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시아버님이었습니다. 엄청나게 가부장적인 분이시고 어릴 때부터 아버님 눈치를 많이 보며 자랐다고 했어요. 아버님은 원칙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셨고 비윤리적인 행동을 용납하지 못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남들의 시선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이 일을 결코 그냥 넘기지 못할 거로 생각했습니다. 역시나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고요. 제가 시부모님을 거론하며 이야기하자 잔뜩 긴장한 남편은 그제야 무릎 꿇고 잘못했다며 저 자세로 나왔습니다.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바람 피운 거 죽을 죄지. 내가 정말 100번 1000번이고 잘못한 일이야. 그런데 나한테 걔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스트레스 해소용? 아니 그냥 심심풀이 장난감? 호기심? 뭐 그런 거야. 술술 질려서 정리하려던 참이었고 지금 그 말을 나더러 믿으라고? 그래, 믿기 힘들겠지만 정말 사실이야. 안 그래도 정리하려던 참이었고 그만 만나자고 하니까 대뜸 임신했다고 저러는데 어쩔 수가 없었어.
일이 귀찮게 됐다 싶어서 나름대로 잘 조율하고 있었고 자기한테 이렇게 연락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 더러운 꼴 당하게 해서 정말 미안해.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실수를 하는 거잖아. 나도 그런 거로 생각해주면 안 될까? 자기도 알잖아. 사업 물려받는다고 여기저기 끌려다니고 신경 쓴다고 스트레스 많이 받았던 거. 너무 힘드니까 풀 수 있는 창구가 필요했어.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난 거고. 물론 자기한테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저질렀지. 정말 미안해. 자기가 너그럽게 용서해주면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 나 정말 자신 있어. 바람 같은 거 절대 안 피워. 맹세해. 걔는 내 선에서 잡음 안 나게 어떻게든 해결할게. 그러니까 날 믿고 한 번만 넘어가주면 안 될까? 이 사실을 아빠가 알면 나 정말 죽어. 집에서 내쫓길지도 몰라. 자기가 나 한 번만 살려주라. 어? 시부모님이 무섭게는 한가 봅니다. 두 분 이야기 꺼내기 전까지는 뭐 어떡하란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다 아버님 이야기 꺼내니까 무릎까지 꿇고 빌면서 제발 말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어디 그럴 수 있나요? 이 일은 그냥 묵인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요. 남편의 불륜 사실을 다 알아버렸고 내연녀가 임신까지 한 마당에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당장 이혼하고 싶었는데 그럼 내연녀만 좋은 꼴이잖아요? 마치 그 여자가 원하는 대로 제가 따라주는 것 같아서 자존심 상했습니다. 이혼하더라도 제대로 골탕 먹이며 한 방 날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방법을 생각하며 며칠이 흘렀습니다. 대뜸 시모가 중요하게 할 말이 있으니 당장 집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뭔가 예감이 좋지 않았어요. 혹시 남편이 이실직고 한 건가? 아닌데, 그 인간은 결코 먼저 말할 리가 없는데. 그럼 그 내연녀가 기어이 시부모님한테까지 이야기한 건가? 별의별 생각을 하며 시댁으로 향했어요. 도착해보니 남편과 내연녀는 없었고 거실에 시부모님만 앉아 계셨습니다. 시모에게 갑자기 무슨 일로 불렀냐고 묻자 남편의 불륜 이야기하며 왜 미리 이야기하지 않았느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본인 자식이 친 사고로 인해 저를 위로해주기 위해 불렀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두 분이 충격받으실까 봐 말하기 어려웠고 아직 생각이 다 정리되지 않아서 그랬다고 하니까 시모는 상상도 못한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말들을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손주가 생긴 건데 말을 했었어야지. 네? 손주요? 그래, 손주. 우리 집 대를 이을 손주가 생겼으면 얼른 우리한테 알렸어야지. 임신하면 몸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태교고 뭐고 제대로 못했을 거 아니냐고. 어머니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아니라 그 여자 뱃속의 아기를 걱정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근본 없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마당에 이러시면 안 되죠. 더군다나 저를 불러서 왜 말을 안 했냐고 따지시는 것도 어이없고요. 그걸 왜 저한테 뭐라고 하세요? 그이한테 하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혼이 나더라도 그이가 나야죠. 저는 지금 정신이 온전치 않은데. 그래, 너한테는 유감인 일이지만 그래도 어쩌겠니? 뱃속에 있는 애까지 미워할 필요가 뭐 있어?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랬다고. 둘이 사고쳐서 임신한 걸 뭐 어쩌겠냐고. 어머니! 너한테 뭐라고 하려고 부른 건 아니지만 이런 중요한 일을 진작 말하지 않아서 겸사겸사 이야기하는 거다. 그 녀석이야 부모한테 면목 없으니 말 못했겠지. 그럼 너라도 진작 말했어야 하는 거 아니니? 아무튼 일이 어찌됐든 지나간 일은 지나간 거니까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으마. 거두절미하고 우리가 너한테 말하고 싶은 건 딱 이야기할게. 그만 이혼해라. 이혼이라뇨? 어떻게 저한테 그런 말씀을 먼저 하실 수 있어요? 그럼 어쩌겠어. 우리 손주를 가졌다는데. 나도 네 말처럼 근본도 모르는 애 며느리로 맞이하기 싫다.
그렇다고 살아있는 생명 지우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니. 생모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애만 빼앗아 올 수도 없고, 뭐니 뭐니 해도 애는 친모가 키워야지. 안 그래? 그렇다고 저한테 먼저 이혼하라고 하시는 건 아니죠. 저는 어머님 아버님께서 절 위로해 주시려는 줄 알고 부른 줄 알았어요. 본인 아들이 지은 죄 대신 미안하다고 사과하려고 부르셨다고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죠? 두 분 원리원칙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이잖아요. 두 분 아들은 저를 배신하고 바람을 피웠어요. 그 여자는 있는 남자인 걸 뻔히 알면서 임시까지 했고요. 그래, 알지. 둘이 잘못한 거 너무나도 잘 알아. 너한테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 하지만 하나뿐인 손주를 포기할 순 없다. 막말로 아무리 죽을 죄를 지어도 자식이 그런 건데 용서 못할 게 뭐 있겠어. 원래 부모라면 다 그런 거야. 너도 나중에 자식 낳으면 우리 마음 이해할 거다. 아니요. 부모라고 다 두 분처럼 행동하지 않아요. 저는 아무리 제 자식이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딱 부러지게 말하는 부모가 되고 싶어요. 나중에 애를 낳아서도 바르게 키울 거고요. 솔직하게 말하면 저도 이혼 생각 안 한 거 아니에요. 이미 신뢰고 뭐고 다 깨졌는데 앞으로 같이 살 생각 엄두도 안 나고요. 하지만 절 배신한 게 너무나도 괘씸하고 이 여자가 원하는 대로 이혼해주기 싫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던 차였어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이리 말씀하시니 덕분에 생각 정리가 빨리 끝났네요. 이혼할게요. 대신 이대로 순순히는 이혼 못해요. 남편이 지은 죄 돈으로 보상해주세요. 그래, 당연히 그래야지. 안 그래도 지금 사는 집 너한테 줄 생각이야. 그 정도면 위자료로 충분하지 않겠니? 아니요? 집 한 채로 이혼할 수 없죠. 겨우 집 한 채 받고 끝내줄 줄 아셨어요? 좋아. 그럼 원하는 걸 말해봐. 더 뭘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니? 저는 시부모에게 집과 사업체의 지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이혼해 줄 수 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과하다고 난처해하셨지만 제가 이혼하지 않는 이상 귀하디 귀한 손주를 호적에 올릴 수 없을 거라고 했어요. 그러자 고민 끝에 알겠다고 하셨고 저는 엄청난 위자료를 받고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당시 남편은 시부모님이 모든 걸 알고도 가만히 내버려 두자 기세가 등등했어요. 제 앞에서 무릎 꿇고 빌던 걸 잊었는지 오만한 태도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임신도 못한 주제에 뭐하러 사업 지분까지 가져가냐고 말이죠. 그 집 받았으면 됐지. 사업 지분까지 달라고? 그것도 그렇게나 많이? 와, 나는 네가 이렇게까지 돈에 눈먼 사람인 줄 몰랐다. 언제는 괘씸해서 쉽게 이혼해주기 싫다더니 결국은 돈이었냐? 말이 바람 피워서 이혼한 거지. 막말로 따지고 보면 임신 못해서 이혼한 거잖아. 검사하고 말고 할 것도 없어. 너 딱 봐도 불임이야. 넌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던 임신인데 걔는 단번에 됐잖아. 내가 바람 피운 덕에 그나마 위자료 받고 이혼할 수 있었던 거지. 그게 아니었으면 엄마랑 아빠가 널 가만히 놔뒀을 것 같아? 임신도 못하는 널? 당장 내쫓았어. 이거 왜 이래? 양심이란 게 있으면 그 집으로 만족해야지. 어디 지분을 달라 말아야. 말 조심해. 지금 누구 앞에서 양심 타령이야. 나 아무 이상 없어. 이미 검사 다 해봤고 정상으로 나왔다고. 그럼 누구한테 이상 있는 거겠니? 내가 아니라 너한테 문제가 있었던 거라고. 너 그 여자 뱃속에 있는 애 네 애라고 확신할 수 있어? 그저 돈 보고 접근한 것 같은데 너무 믿지 마. 그러다 나처럼 뒤통수 맞을라. 뭐라고? 이게 어디서 악담하고 있어? 정상은 무슨? 괜히 나 흔들려고 거짓말하는 모양인데 웃기지 마. 그애 내 애야. 확실해. 아우 진짜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부모님 눈치 보지 말고 진작에 확 이혼해버리는 건데. 내가 미쳤지 미쳤어. 아무튼 너 내 덕에 큰돈 받았으니까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라. 이혼하자마자 바로 식 올리고 혼인신고 마칠 거니까 혹여라도 다시 둘 쑤시거나 하지 말라고. 그냥 좋게 그 돈이나 먹고 떨어져. 어디서 이상한 소리도 짓거리지 말고 알겠어? 참 뻔뻔하죠? 잘못한 사람이 누구인데 저한테 저리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남편은 이혼하자마자 본색을 드러내면서 끝마무리를 더럽게 매듭지었습니다. 불륜으로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는데 마지막 모습까지 싸구려라서 기억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남편 말대로 많은 돈을 받고 이혼했지만 기분이 썩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 놈과 이혼한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공허하고 허탈하기만 하더군요. 한동안 집에서 폐인처럼 지내기만 했습니다. 사람도 만나지 않고 아무런 접촉 없이 방 안에 틀어박혀서 지내기만 했어요. 그만큼 마음의 상처가 깊었어요. 잘못한 건 그들인데 왜 저만 이렇게 지내야 하는 걸까? 이혼하자마자 그 내연녀와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더욱 비참하기만 했습니다. 큰 돈을 받으면 뭐 하나요? 그들은 조금도 타격을 입지 않고 행복한 듯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괴로웠던 것 같아요. 부모님은 그런 저를 걱정하며 이제 정신 차리고 다 잊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저도 보란 듯이 새 출발하라면서요. 처음에는 그저 귀찮기만 했습니다. 부모님의 등살에 못 이겨 억지로 선을 보러 다니기도 했죠. 그러던 중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전 남편을 만나기 전에 엄마의 소개로 선을 몇 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인위적인 만남을 싫어해서 대충 시간 때우며 선을 보곤 했는데 그때 엄마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선을 보라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지금의 현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정말이지 그런 만남을 원치 않아서 홧김에 선자리를 파투냈고 친구를 만나러 간 곳에서 이혼한 전 남편을 소개받았어요. 그곳에서 전 남편과 호감을 느끼고 만남을 이어갔고요. 만약 제가 친구를 만나지 않고 예정대로 선자리에 나갔더라면 그런 더러운 꼴은 안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지금의 남편과 저는 신기하게 생각하며 우리의 인연을 특별하게 여겼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제 사진을 보고 첫눈에 반해서 꼭 만나보고 싶었다고 해요. 그러다 제가 선자리에 안 나와서 마음을 비우고 지내다가 이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했다더군요. 그걸 남편과 처음 만난 선자리에서 알게 되었고요. 우리는 조금씩 호감을 키워가며 만남을 이어갔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운명이란 게 있기는 한가 봐요. 만난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지만 딱 이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정말 잘 맞았어요. 그렇게 결혼하고 나서 저는 작은 카페를 하나 운영하며 행복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그렇게 이혼한 지 2년째 되던 해 어떻게 알았는지 전 남편이 저를 보러 카페까지 찾아왔어요. 그런데 행색이 몰라보게 초라해졌더라고요. 뭐야? 네가 여길 어디라고 와? 나가. 당장 나가! 이거 왜 이래? 나 여기 커피 마시러 온 거야. 손님을 이런 식으로 내쫓으면 안 되지. 됐고, 가서 커피나 한 잔 내와. 너한테 커피 안 팔아. 너 같은 손님 필요 없으니까 당장 나가. 그래? 오랜만에 만난 김에 커피 좀 팔아주려고 했는데 하는 수 없지 뭐. 하긴 네가 나보다 더 돈도 많은데 이깟 커피쯤이야. 좀 앉아봐. 할 말 있으니까. 너랑 할 말 없어. 내 말 안 들려? 당장 나가라니까. 경찰 부르기 전에 빨리 나가. 에이, 그건 안 되지. 전 남편이란 이유로 내쫓는다는 게 말이 돼? 나 손님으로 온 거라니까. 이야, 아주 살기 좋은가 보네. 이런 카페까지 차리고 아주 행복해 죽겠다는 표정이야. 그래, 나랑 이혼하고 살만하냐? 듣기로는 재혼했다던데 그거 나한테 복수하려고 아무 놈이나 붙잡고 재혼한 거지? 아니면 너도 나 몰래 만나고 있던 놈이 있었냐? 앞으로는 양심 어쩌고 운운하더니 뒤로는 잘됐다고 냉큼 재혼하고. 너도 참 두 얼굴이야. 그렇지? 뭐? 이혼한 마당에 네 눈치 보면서 재혼해야 하니? 난 적어도 너처럼 바람은 안 피워. 그래 뭐 그건 그렇다 치고 나 돈 좀 줘. 무슨 돈? 너 나한테 돈 맡겨놨어?
이거 왜 이래? 이혼할 때 위자료로 집이랑 회사 지분 가져갔잖아.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너무 억울해서 안 되겠어. 난 너랑 이혼하고 쫄딱 망해서 내 인생 회복 불가됐는데 너만 잘 사는 건 공평하지 않잖아? 원래 그 집도 우리 부모님이 해준 거고 회사 지분도 내 몫인데 어쩔 수 없이 뺏긴 거잖아.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쫄딱 망하다니? 보시다시피 이렇게 초라해졌다. 네 말이 맞았어. 그 기집애가 내 새끼도 아닌 걸 임신했다고 거짓말한 거더라고. 알고 보니까 내가 무정자증이라더라. 그뿐이야? 친자식 아닌 게 다 밝혀지자마자 그게 진짜 애 아빠랑 우리 집 돈 다 들고 튀었다. 그래서 보다시피 이렇게 쫄딱 망해서 회사 월급쟁이 하고 있고. 그러니 내가 내 돈 찾으러 온 거지. 왕년에 대표로 잘 나갔는데 상사 밑에서 월급이나 받으면 쓰겠어? 난 이렇게 지내는데 너만 행복하게 지내는 걸 보니까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겠더라고. 그걸 왜 나한테 보상받으려고 하니? 너 때문에 난 한동안 지옥에서 살았어. 이혼해주는 조건으로 돈 받고 다 끝난 건데 인제 와서 뭐 어쩌자고. 죽을 때까지 만나지 말라고 한 게 누구인데. 나 그 돈 못 줘. 난 마땅히 내가 받아야 할 몫을 받은 것뿐이야. 나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한 재혼이잖아. 평생 행복하게 잘 살 줄 알았니? 네가 지은 죄 그대로 돌려받은 거야. 뭐 잘한 게 있다고 어디서 큰 소리야? 그래서 못 주겠다. 그럼 어쩔 수 없지. 줄 때까지 깽판 피우는 수밖에. 내가 못할 것 같아? 계속 네 앞에서 나타나서 줄 때까지 괴롭힐 거야. 나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는 놈이야. 경찰에 신고하려면 해. 그런 거 하나도 안 무서우니까. 애초에 네가 바람 안 피우게 남편 단속만 잘했어도 내가 이런 꼴은 안 당했을 거 아니냐고. 어디서 남 탓이야? 네가 잘못한 걸 왜 나한테 뒤집어 씌워? 너 이러는 거 엄연히 영업방해야. 경찰에 신고하는 거 하나도 안 무섭다고 했지? 그래. 어디 한번 마음대로 해봐. 내가 순순히 줄 것 같아? 나야말로 너 같은 거 하나도 안 무서워. 신고당해서 경찰서 들락거리고 고생해봐야 너만 손해지. 뭐? 이게 진짜 좋게 말해서 안 되겠네. 저는 쉽게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강하게 나갔어요. 그러자 본인 뜻대로 풀리지 않아서 성질이 났는지 기어이 손을 들어서 한 대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퇴근하고 카페에 들어왔고 마침 이 상황을 목격하게 된 거죠. 바로 전 남편의 손을 맞고 바닥으로 밀쳤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괜찮냐며 물어본 뒤 당신 누구냐며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막 따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 바닥에서 일어난 전 남편은 제 옆에 서 있는 남편을 보고 사색이 된 얼굴로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그런 전 남편의 얼굴을 똑바로 확인한 뒤 눈살을 찌푸렸고요. 우리 회사에서 본 적 있죠? 이번에 입사한 신입사원. 예, 그렇습니다. 뭡니까? 이 사람은 내 와이프예요. 대체 무슨 일이길래 제 와이프한테 무례하게 구는 겁니까? 아니, 저는 그냥 받을 돈이 조금 있어가지고. 뭐? 받을 돈이요? 남편은 대체 무슨 말이냐며 저를 쳐다봤고 저는 저 인간이 이혼한 전 남편임을 다 말했어요. 제가 어떻게 이혼했는지 진작 이야기했던 터라 얼마나 쓰레기 같은 인간인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절 찾아온 것도 기막힐 노릇인데 세상 참 좁아요? 이혼한 전 남편과 지금의 남편이 이런 식으로 이어져 있다니요. 사실 우리 남편은 능력도 좋고 돈도 많은 사람입니다. 저랑 결혼하기 전부터 스타트업으로 회사를 꾸리기 시작했고 크게 성공해서 지금의 회사를 만든 사람이죠. 하필 그 회사에 전 남편이 신입사원으로 들어간 셈이고요. 사업 망하고 어디 취직도 못해서 빌빌거리다가 어떻게 남편 회사로 들어갔다더군요. 우리 셋의 기막힌 인연. 남편은 식은땀을 흘리며 눈치를 보고 있는 전 남편에게 강한 말투로 경고했습니다.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요. 같은 남자로서 참 부끄럽네. 바람 피워서 이혼해놓고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정말 본인을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딴 쓰레기집만 골라서 하는 거냐고? 당신이 이딴 사람인 줄 알았으면 직원으로 뽑지도 않았어. 하도 간절해 보이길래 기회를 주고 싶어서 채용한 건데
이런 쓰레기라면 같이 일 못하지. 우리 회사 아니면 어디 받아줄 곳도 없지 않나? 아니, 조 대표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잠시 눈이 돌아서 미쳤나 봅니다. 그럼요. 바람 피워서 이혼해놓고 무슨 염치로 여길 찾아왔는지.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찾아오지 않고 죽을 때까지 앞에 나타나지도 않겠습니다. 맹세해요. 됐습니다. 당신 볼 때마다 껄끄러워서 어디 같이 일하겠어요? 채용은 없던 일로 할 테니 출근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내 아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한 번만 더 얼씬거리면 그때는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자신 있으면 어디 한번 나타나 보든가.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안 나타나요. 정말입니다. 대표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사모님인 줄도 모르고 몰라 뵙고 무례를 범했어요. 제가 잘못한 건 아는데 그래도 이렇게 막무가내로 자르시는 건 좀... 제가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뻔뻔한 건 진작 알았는데 이렇게나 태사전환이 빠른 사람인 줄은 또 몰랐네요. 저한테 넙죽 사모님이라고 부르면서 90도로 인사하는 거 있죠? 이 일이 있고 나서 그 인간은 두 번 다시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업무적인 능력을 운운하며 그 인간을 해고했어요. 인성이 글러서 해고한 것도 있지만 안 그래도 업무적 평판이 그리 좋지 않았대요. 그리고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라는 살벌한 경고까지 남겼습니다. 지금의 저는 든든한 남편의 울타리 안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래서 진짜 인연은 따로 있다고 하나 봐요. 비록 잘못된 인연으로 마음고생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진짜 짝을 만나서 참 다행이다 싶습니다. 현재 임신해서 아이까지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앞으로도 우리 세 식구 오순도순 꽃길만 걸으며 살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